자, 잠을 깼세, 잠을 깼세. 동창이 밝았나니 노고질이 우지진다, 그죠? 아니, 근데 내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일요일날 몇 시에 자는데? 응? 거의 3분의 2가 졸아. 군대 갔다 온 학생 손 들어봐. 두 명 있지? 세 명, 맞다. 세 명이가. 군대 안 간 학생은 내릴 군대 안 간 학생들은 군대 가면은, 군대 6시 기상이가? 그치?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 응? 곧 군대 갈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잠을 다 깼죠? 내가 저 유튜브 안 올려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지.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보니까 작물을 잘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서 지난 시간에 뭘 했나요? 벼, 보리, 밀, 그죠? 그 다음에 감자까지는 좀 살펴봤죠, 그죠? 아, 그렇잖아. 살펴봤잖아. 콩도 봤지, 그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외에 여러분들 작물 생긴 걸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이 참깨를 볼게요. 자, 참깨는 왜 생겼느냐? 요 참깨 잎입니다, 그죠? 이 깻잎이라고 일명 얘기를 하죠, 그죠? 이 뭐 차조기 이거는 필요 없고, 이건 또 들깨가 나오냐? 이 참깨 나고 들깨 나오면 안 되지. 여기 있네, 참깨. 요렇게 생겼어요, 줄기가. 아, 잎이 요렇게 생겼어요. 아까는 참깨였다, 그죠? 들깨가 아니고. 여기 참깨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꽃이 피죠, 그죠? 예, 꽃 피고 나면 수분 수정에 의해서 이렇게 열매가 달립니다. 요거는 검정깨네요. 요게 꼬투리입니다. 바깥에 있는 거, 둘러싸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이 도복이 많이 심했어요. 잘 쓰러졌는데 요즘 개량이 돼서 줄기가 아주 강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참깨는 무슨 작물에 포함되나요? 예? 유료작물이죠. 유료작물인데 향도 같이 나지. 그럼 이거 향신료로 봐야 되나 유료로 봐야 되나? 일단 기름작물은 유료작물로 봅니다. 이렇게 꽃이 핍니다. 여기에 꼬투리입니다. 요 꼬투리 속에 참깨가 요렇게 해서 넉줄, 한 줄에 10개 이상씩 달리죠, 그죠? 이 품종은 이렇게 많다 하는 겁니다. 다양하게. 요거는 이제 바인더라는 기계예요. 묶기만 하는 거죠. 참깨 수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전부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털었어요, 그죠? 지금도 조그맣게 하는 데는 다 이렇게 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 있는 누군가가 이 참깨 수확을 아까 그 벼 수확하듯이 그냥 탈곡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며 수확까지 쫙 완벽히 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은 이거 엄청 벌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 참깨는 이렇게 수확할 때는 수분이 거의 35%, 거의 뭐 38%, 거의 40%까지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탈곡할 때 이 꼬투리가 이렇게 사고 있죠? 꼬투리에서 딱 이렇게 꼬투리가 살짝 이제 말라서 벌어져야 이렇게 참깨가 나오는데 그때는 수분이 한 25%, 20%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덜 익은 것을 이렇게 튼다고 하면 잘 안 틀리겠죠? 콤바인처럼 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육종가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이 품종이 우리가 어느 정도 꼬투리가 늦게 버려지도록 하는 거지. 수분 함량이 예를 들어서 한 25% 정도일 때 꼬투리가 딱 버려진다 하면은 한 28%, 30%대 수확을 하면 탈곡 이렇게 두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탄립이 잘 되겠죠. 그러면 수확하기 편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가 할 거냐면 참깨 육종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육종은 육종대로 하고 기계는 기계대로 하고 다양한 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 시기에 수확을 하는데 이 참깨 속에 수분 함량이 거의 35, 40%다. 그러면 수확을 하는 과정에 나는 이게 수분이 너무 많다 해서 늦게 수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꼬투리가 벌어져. 그러면 주르르 흘러버리겠죠, 땅에. 그럼 주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기계가 이 땅에 닿는 거 말고 위에 한 15cm 꼬투리가 달리는 부위부터 해서 수확을 하되 밑에 그 지나가면서 흡입하는 거 있죠. 아까 크라스 콤바인 봤죠? 콩 수확하는 것처럼 이렇게 흡입을 시켜버리는 게 떨어지는 거는. 그죠? 이게 늦게 수확하면서 탄립이 되도록 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전에 만약에 탄립되면 이게 다 떨어지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한 수분이 25에서 28% 정도 수확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털어버리면 다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또 기계적인 거 하고 아니면 품종적인 거 하고 전부 연구를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깨는 이렇다. 그래서 참깨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기름으로 나물 같은 거 무칠 때 많이 하고 깨소금으로 또 많이 소비를 하고 있죠. 그죠? 그게 현실입니다. 이 참깨는 이러하다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 고구마 안 봤죠? 그죠? 고구마는 감자하고 더불어서 전형적인 전분 작물이죠. 그죠? 여기에 고구마입니다. 근데 고구마가 잘 보시면 과거에는 이렇게 큰 걸 좋아했어요. 큰 걸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이 큰 게 별로 인기가 없어. 식용으로 하는 거. 어떤 게 인기가 있느냐 하면 계란보다 조금 큰 거. 계란이 한 70g 정도 나오죠. 그죠? 계란에 한 3분의 1 정도 더 있는 거. 한 80에서 100g 정도. 약간 길쭉한 형태가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구마 요런 형태가 좋다. 그리고 칼라 색깔을 띠는 것이 안토시아닌이라든지 항산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도가 있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잠깐 봤던 감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되는 게 전분을 이용해서 감자 가루 튀김 가루 할 때 여러분들 봤죠, 그죠? 전분 가루로 감자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프렌치 프라이라고 버거 가게 가면은 나오는 거 있죠, 그죠? 감자튀김, 그게 프렌치 프라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뭐 포테이토 칩 샀는데 그게 원래는 오리진이 프렌치 프라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이 감자 칩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냐 하면 이 fat 하는 거, 오버 되는 거, fat이 이게 칼로리가 엄청 높아요. 그 여러분들 한 팩에 들은 거 있죠, 그죠? 그게 450, 거의 500칼로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 하루가 보통 소비하는 게 2000칼로리, 여러분들 같으면 3000칼로리인데 그거 2개 먹어버리면 하루에 절반을 먹는 거예요. 칼로리량으로. 그건 오버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fat으로 돼서 이게 오버웨이트가 되는 거예요. 과체중 되는 거예요. 그럼 비만 문제가 발생하고 성인병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거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게 맛있거든. 감자튀김 겁나게 맛있잖아. 근데 다른 말로 하면 타이어도 튀기면 맛있어. 튀긴 거 치고 안 맛있는 게 없어. 일단은 향이 좋지. 그죠? 먹으면서 그 향을 무시 못 한다. 그래서 그 정도 그 선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 본인의 체중이라든지
감내할 수 있는 나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식용해야 되고, 이 고구마는 튀김으로 잘 안 하죠. 고구마 튀김 하는 거 거의 없잖아. 이건 섬유류 작물인데 얘는 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나요? 뭐 군고구마, 찐고구마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되죠, 그죠? 네, 주로 그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전분을 또 이용하는 주로 그런 경우지, 감자처럼 이렇게 튀겨서 하는 경우는 적다. 그럼 왜 그럴까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봤나요? 고구마나 감자나 거의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 뿌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고구마는 이게 덩이 뿌리가 변형된 거예요. 뿌리가 변형돼서 이렇게 된 거고, 감자는 줄기가 변형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차이가 나고, 감자는 전분의 형태가 그 튀김했을 때 아주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기름이 쫙 안에 들어가면서 맛이 좋게 그렇게 돼. 근데 얘는 섬유질이 많아. 섬유질이 많아서 튀김을 하더라도 감자처럼 포삭포삭하게 그렇게 이게 촉감이 그렇게 안 나. 두 개 튀김을 하면. 그러니까 이 고구마보다는 감자가 그쪽으로 많이 쓰이고, 또 미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기도 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이 고구마를 여러분들이 먹어보면, 밤 여러분들 먹어봤죠? 밤 삶은 거. 안 먹어봤어? 이번 제사 때 좀 먹어봐. 이번 차례 추석 때. 그러면 이 밤이 이제 우리가 제사 지내면은 초율 이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사상에 밤을 놓고 이렇게 대추를 놓고 하는 게 있거든. 유심히 보라고. 이번에 차례 다 지내는 사람 손 들어봐. 안 지내는 사람 손 들어봐. 차례 안 지내는 사람. 내리. 우리 반반이네. 왜 저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안 지내는 거야? 그럼 차례 지내는 학생들은 다 사진을 찍어. 응? 공용으로 올리지 말고 내한테만 보내. 그래가지고, 자, 처음에 이제 밤, 대추, 감, 이런 식으로 이래 놓는 순서 있잖아.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리고 튀김할 때, 튀김하면은 식용유를 어떤 식용유를 썼다, 뭐 콩을 썼다, 아니면 해바라기를 썼다, 올리브를 썼다 등등 있잖아. 엄마나 누나나 언니나 할머니한테 여쭤보면 돼. 우리 집은 어떤 걸 씁니까? 라고. 그래서 물어보고, 그게 전부 공부죠. 그러면 유료작물에 관한 거 공부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밤을 율이라고 해요. 한자어로 하면 율.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이 밥맛이 난 데에서 율미 이렇게 했어. 근데 율미는 율미인데 진짜 밥맛 나는 거 하면은 이름을 뭐라 하면 될까요? 진짜 밥맛 나는 거 품종명을 여러분들이 지어봐. 야, 이 밥맛이 나긴 하는데 진짜 이게 밥맛이다. 그럼 뭘로 하면 될까요? 좀 크게 해봐. 진율미라는 거예요. 진율미. 예? 옛날에는 신율미도 있어서 진짜 밥맛 나는데 진율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지었다고. 그럼 요걸 먹어보면 진율미 내가 지금 농장에 실험하고 있어. 거기 와서 여러분들 보고 딱 맛을 보겠다 하면 맛보면 돼. 진짜 밤하고 맛이 똑같아. 그죠? 그럼 밤을 먹을래요? 고구마를 먹을래요? 네? 그렇지. 밤 먹지. 밤이 비싼데. 밤은 영양 성분으로 보면은 이 고구마보다는 더 좋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칼라 있죠. 칼라 띠는 색깔 띠는 고구마는 항산화 물질들, 폴리페놀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훨씬 많아요. 비타민도 그렇고.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뭐예요. 어쨌든 밤이 더 맛있지. 맛은 그래요. 그래서 제사상 차릴 때, 차례상 차릴 때 어떻게 차리는지 여러분들 보면 답이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사님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요렇게 심어요. 뭐 요렇게 심기도 하고 비닐 멀칭을 하고 요렇게 또 심기도 하고 뭐 심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죠. 요렇게 생겼죠. 근데 이제 기계로 다 수확합니다, 요즘은. 자, 요게 고구마 잎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약간 타원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약간 오각형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품종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종묘라고 하는 것은 요거 줄기를 잘라서 이렇게 옮겨 심는 거예요. 요거 보이죠? 이렇게 자르죠, 여사님이. 요걸 옮겨 심는 거예요. 옮겨 심으면 그렇게 자라서 땅 속에서 이제 고구마가 달린다 하는 거예요. 이제 고구마 봤죠? 그 다음 또 뭘 볼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여름 되면 가장 많이 먹는 건 뭐예요? 수박도 먹죠, 그죠? 채소보다는 우리 이제 그 잡곡까지 먼저 하고 그 메밀국수 많이 먹잖아. 냉면. 식당에 가면. 그죠? 대답이 없다. 이 파종만 나오네. 요게 이제 저기 강원도 봉평 가면은 이 여성님의 메밀꽃 필무렵처럼 요 새싹 나는 거 있죠, 그죠? 여기에 메밀이 루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혈압을 강화시키는 거. 또 선메밀이라는 품종도 있어요. 이게 많아요.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요즘은 아까 메밀 전분을 가지고 부침을 했죠, 그죠? 부침가루로 이제 했는데 지금 메밀을 잠깐 요거 메밀 싹이죠, 그죠? 메밀 싹. 아까 새싹 보리처럼 싹을 이렇게 내놓은 거라. 싹을 내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루틴 함량이 배가 돼요. 폭발적으로 증가해. 거의 모든 작물, 식물은 이렇게 싹이 날 때, 발화를 할 때 양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루틴 함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함량에 내가 자주 가는데 함량 안위에 가면은 이 새싹 메밀을 이게 메밀 국수하고 같이 내놔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혈압이 높으신 분들 그거 드시면 엄청 좋겠죠, 그죠? 그럼 여름에 이제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메밀을 많이 드시잖아. 통상적으로 우리 진주의 주변에 가면 뭐 여름에는 메밀 하는 냉면집 가면은 거의 줄 서야 돼. 대기표 다 받아야 돼요. 어떤 데는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높은 이유가 뭐 때문이다? 혈압 강화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 시원한 그런 맛을 내주죠, 그죠? 예, 그래서 메밀가루가 메밀이 그만큼 인기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면을 만들어 먹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메밀 싹을 틔워서 이걸 반찬 대용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 그 콩나물 대용으로 또 써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메밀입니다. 이제 어떻게 생긴지는 알겠죠, 그죠? 여기 보면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보면 여기에 잎이 요렇게 약간 삼각형 비스무리하게 생겼죠, 그죠? 요 하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저 봉평에 가면은 이런 산 중턱에 쫙 이렇게 꽃이 피 있어요. 이게 메밀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가면 여러분들 반드시 꼭 내가 추천하는 게 뭐냐면 막국수가 있어, 막국수. 우리 여기는 냉면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 메밀 가루가 전분을 해서 들어간 양이 거의 5% 뭐 많아야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막국수는 거의 30% 40%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그 식감 딱 씹었을 때 이거는 그냥 푸석푸석하게 그냥 넘어가. 그냥 뭐 이렇게 가위로 자르고 안 해요. 그 냉면을 가위로 자른다는 거는 이미 이 메밀 가루가 적게 들어갔다는 반증이에요.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는 안 자르고 먹을 수 있는 대로 가면 메밀 가루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해바라기 하니까 해바라기 모르더라고. 해바라기 없습니까? 그럼 피마자도 아까 모르더라고. 피마자 없네. 그 아주까리. 이것도 없네. 자, 그 다음에 팥을 여러분들 주로 많이 이제 사용되는 걸 봅니다. 팥으로 매주 쓰고 장도 담근다네. 요게 팥이죠, 그죠? 여러분들 찐빵 속에 뭐가 없으면 제대로 된 찐빵 아니다 얘기하죠. 안 꼽는 찐빵 사치, 그죠? 이 팥이에요. 팥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팥이 붉은색을 띠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귀신을 쫓는다, 액을 쫓는 데에서 여러분들 이제 동지 팥죽 끓여가지고 옛날에 할머니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뿌리는 이유가 있어요. 귀신을 쫓긴, 액땜한다 하는 거예요. 이 팥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재배를 해왔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저기 황남빵 들어봤나요? 황남빵? 경주에 가면 경주가 옛날에 그 왕궁이 황궁이 있어요. 황남이었어요. 그 지역이 황남. 그래서 거기서 만든 게 황남빵이었어요. 지금 경주빵은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경주빵이 원래 황남빵을 하시는 분에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라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제 만날 황남빵은 어때요? 거기 와야 판매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택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반드시 거기에 와서 사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이걸 대중화 시키자 해서 경주빵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마케팅 하는 거예요. 그건 재료나 이런 원리들은 거의 비슷하겠죠. 그 안에 들어간 안고 안에는 전부 뭡니까? 이겁니다. 팥입니다. 네, 팥을 주 원료로 다 했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이 빵집 있죠? 빵집에 가면 거의 팥입니다. 그죠? 그러면 팥을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죠. 그죠? 하는데 국산으로 해서 생산량도 많고 친환경적으로 가면 이거는 뭐 대박 나겠죠. 그죠? 그럼 육종가들이 뭘 해야 되느냐? 그 토지 가격이 싼데, 인건비가 싼 데서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친환경이 거의 아니거든. 그러면 차별화해서 이것을 생산량도 많이 하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병충해 저항성도 강한 팥 품종을 만들고, 그죠? 생산량을 높게 한다면 그거는 획기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소비량이 엄청납니다, 팥이. 그럼 팥은 요렇고, 그러면 생긴 거는 어디에 생기느냐 안 봅니다. 자, 다른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여기 품종들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것은 요거하고 요런 형태죠. 그죠? 그죠? 팥이 요런 형태거든요. 주로 붉은색, 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금색에서 금실, 요거는 검정색에서 검구슬, 요런 품종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품종은? 자, 여기 보면 잎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잠깐만, 요 앞에.
이렇게 널리 보급하여 농가 수급 생산이 자,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쫙 나 있죠. 그죠? 요 꼬투리예요. 꼬투리. 요 꼬투리 속에 팥이 안에 딱 들어 있는 거예요. 10개, 15개 이런 식으로 안에 그 아까 하얀 것도 있었고, 하얀 게 아니고 노란색도 있었고, 검정 그리고 빨강 이런 애들이 다 요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팥 꼬투리예요. 근데 과거에는 전부 이렇게 낫으로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화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잎을 다시 보면 콩하고, 콩과니까 콩하고 비슷하겠죠. 그죠? 예. 통상적으로 콩보다는 이 잎이 좀 작아요. 작고 콩은 3개가 1개, 양쪽으로 2개 해서 주로 3개가 한 세트로 납니다. 예, 팥도 거의 형상은 같아요. 같은 콩가기 때문에. 이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죠? 요것도 콩처럼 잎이 3개죠. 그죠? 방금. 자, 요거는 백립중이 16, 17g이죠. 100알의 무게가. 그죠? 그 콩은 어때요? 거의 30g, 40g 나가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보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아까 뭐 했더라? 땅콩 안 했지, 그지? 땅콩은 콩은 콩인데 땅에서 나는 콩이에요. 흙에서. 그러면 생긴 게 어떠냐 하면 요게 꼬투리잖아요. 그죠? 요게 요 꼬투리 속에 1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씨알 있는 거 이렇게 땅콩이 있다 이 말이죠. 정실이. 이것도 콩과기 때문에 꼬투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뽑아보면 이제 땅 속에서 이렇게 뽑죠. 그죠? 이렇게 뽑아보면 요렇게 꼬투리가 너무 적게 달리는데 요렇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얘는 꽃은 아까 어디서 폈어요? 꽃 안 보이나? 꽃은 위에서 피죠? 근데 열매는 어디서 달려요? 뿌리에서 땅 속에서 달리죠? 그럼 이상하잖아. 꽃 핀 데서 달려야 되는데 왜 그럴까? 꽃이 밑으로 떨어진다. 떨어질 낙자. 그래서 낙화성, 낙화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꽃이 피어서 땅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 놓으면은 열매가 어디서 달리겠어요? 쥐 표면에서 달리겠지. 그런데 여기 이제 조그만 구멍이라도 있으면 고기 뚫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기가 좀 잘 되게끔 좀 넓게 이렇게 이제 멀칭을 비닐 멀칭하면 약간 넓게 해놓으면 이렇게 잘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꼬투리가 많이 달리고 할 수 있다. 멀칭 안 하고 하면 더 좋겠죠, 그죠? 자, 멀칭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함부로 얘기하기는 뭐합니다. 자, 땅콩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땅콩도 싹을 피운다고 해야죠. 싹 태운다. 여기 땅콩 싹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지금 싹 틔운 게 많죠. 새싹 보리도 그렇고 새싹 메밀도 그렇고 새싹 땅콩도 그렇고 전부 싹 틔운다. 그 왜? 싹을 틔우니까 양분이 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예요? 수출도 합니다. 지금 이게 싹 틔워 가지고 실제 수출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효과가 뭔데? 양분이 아까 얘기한 그런 성분들이 엄청 많아요. 또 식이섬유 많겠죠. 그 변비 해결되겠죠. 이런 기능들을 땅콩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콩 싹 틔우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하죠. 뭐만 있으면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룸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다단식으로 이렇게 그죠? 해놓고 수분 공급하고 온도만 딱 유지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싹 트잖아. 콩나물 만들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모판 여러분들 봤죠, 그죠? 벼육무 상자처럼 이렇게 그냥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짝 건조시켜서 딱 실링해서 포장 딱 합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제 식당에 내보낼 거는 여기서 바로
실링해서 바로 나가면 됩니다. 당일 또는 일주일 이내에 냉장실에 넣으면 되죠. 그런데 이제 외국으로 수출할 건 이렇게 못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조를 시키는 거죠. 건조시켜서 요 색깔하고 색택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색깔이 이런 색이 안 나고 시커먼 색이다 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홍삼이나 흑삼 만드는 건 어때요? 그 색깔이 변하죠, 그죠? 그거는 누구나 인정해. 근데 이게 만약에 색깔이 변하면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색깔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건조 방법, 건조 시설, 건조 기계들이 뭐 한다. 그게 우리가 스마트 농산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빛을 주사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요게 심팔, 단, 케올, 흑생, 풋땅콩, 이거 다 하려면은 정말 힘들겠죠, 그죠? 네, 다 하려면 힘듭니다. 자, 땅콩 말고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거. 지금 이 시간 지나가면 이제 비춰주는 거 없어요. 오늘은 인트로덕션입니다. 여주. 여주가. 너가 알아들었나? 여주. 아, 여주. 아, 여주. 니 갑자기 왜 여주가 나와? 지난번에 재배했다 실패해가지고. 아, 했었어. 예. 자, 여주는 잠깐 오이처럼 생겼죠? 그죠? 오이나 뭐 하여튼 길쭉한 수세미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수세미과일 거예요, 이게. 그럼 요거 도깨비 방망이처럼 볼록볼록 나왔죠, 그죠? 공보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어디 좋냐 하면 당뇨에 좋아요. 그래서 당뇨에 좋기 때문에 이것을 말려가지고 이제 건조를 시켜서 먹기도 하고. 여기 여주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걸 고야라 그래요, 고야. 주로 이제 재배하는 데가 어디냐면 오키나와 저 남쪽에서 재배를 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뭘 만드느냐 하면 우리 그 무 같은 걸 해가지고 장조림 하는 거 있죠? 장조림 하듯이 일본은 아주 짜게 장조림 해가 또 많이 먹어요. 매실 그거 하듯이. 매실 여러분들 장조림 한 거 알죠? 매실 장아찌 그래. 장아찌 해 먹는다고. 남쪽 지방에 가면 아주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당뇨에 좋다 하는 게 이제 밝혀진 게 한 5년, 4,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함양이 있잖아요. 함양이 제법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내 말고 다른 조 교수님이 이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식품과에서. 어쨌든 이게 이제 효능이 상당히 있다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좀 볼까? 요거는 이제 접수를 가지고 접목하는 거죠, 그죠? 모종을 만드는 겁니다. 요렇게 잠깐 요렇게 달려요. 이게 이제 요게 나무죠, 그죠? 예, 나무인데 넝쿨성입니다. 요렇게 요것은 넝쿨성이 요 나무고 요렇게 해서 오이나 뭐 박 달리듯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수세미처럼 이 수세미 깔릴 거예요. 수세미처럼 이렇게 달리는데 이 모양도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요게 이제 여주입니다. 여주 하니까 저쪽에 경기도 여주를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다르죠, 그죠? 자, 또 보고 싶은 거 하나만. 없나요? 알팔파 볼까? 우리나라는 알팔파 재배를 거의 안 하니까. 내가 왜 알팔파를 보고 싶냐면 사료작물에서는
알팔파가 목초의 여왕이거든. 그 정도로 많이 재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목화 봐야 돼요. 목화. 의식주의 의의 첫 번째가 목화. 자, 요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요게 약간 붉은색의 줄기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몽우리가, 요게 몽우리입니다. 어디가, 요거 맞지? 예. 요건 잎이고, 요게 몽우리가 이제 터트려진 거예요. 요게 목화 솜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언니, 누나, 엄마, 뭐 할머니 시집 장가 갈 때 뭐 했냐, 이걸 가지고 이불을 다 만들고 베개도 만들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다 그랬다. 요즘 나일론 섬유들이 나와서 이게 거의 이제 뭐 재배를 거의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산청에 가면 그냥 문희점 선생님 그 시베지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때 이제 일부 뭐 조금 심어놓은 거 외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재배가 안 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마다 그게 요구하는 작물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요게 잠깐, 그래서 많이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목화 솜이죠. 가운데 이게 솜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 종자거든요. 종자에서 요렇게 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요거 실을 발라내야 되겠죠. 이렇게 분리를 해야 돼. 그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갑니다. 만약에 이 종자를 가지고 내가 파종을 하잖아. 새로운 작물을 키우겠다. 후속 세대를 연결하겠다 하면은 이걸 그냥 심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내가 수염이 난다 했지. 수염이 길쭉길쭉하게 나서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길쭉하게 뾰족뾰족하게 아주 강하게 나요. 그럼 뒤에 조금 한 몇 cm, 1, 2cm 지나서 이렇게 꼬부러지는 거예요. 섬유가. 그러면은 섬유를 내가 다 수확을 했어. 분리를 했어. 그럼 종자에는 요게 아까 뾰족뾰족한 섬유들이 있겠죠? 그럼 이걸 토양에 심었다 하면은 발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발화가 잘 안 돼. 왜? 토양에 묻었지만 토양 흙하고 결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딱 흡착이 안 되겠죠? 안 되면 수분 흡수가 안 되죠? 수분 흡수가 안 되면 발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틀을 태워야 돼. 태우든지 제거를 해야 돼. 그래서 종피를 제거한다 해서 황산이나 강한 염산, 염 같은데 처리를 하는 거예요. 담갔다가 요걸 싹 안에 틀을 제거를 하고 씻어서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발화가 된다. 그래서 종자 여러분들 기사 자격증 딸 때나 할 때는 그런 원리들이 다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목화에서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작물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잎도 봐야 되겠죠, 그죠? 잎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싹이 날 때는. 자, 요거 아까 봤지만 여기 줄기 한번 보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요거는 솜이 요렇게 탁 트진 거예요. 요렇게 고털가 탁 벌어진 거예요. 그럼 어릴 때 벌어지기 전에는 요렇게 쌓여 있어. 그때는 우리가 어릴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솜을 먹었어. 이 솜이 섬유화 완전히 되기 전에. 그러면 전부 섬유화 된다는 게 이게 뭐예요? 섬유질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전에는 뭐예요? 전부 거의 당이었지. 당이 포함된 섬유. 아주 부드러웠지. 그거는 옛날에 많이 먹고 했어요. 길가에 또는 논밭에 많이 재배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배 안 하지만 저기 어디입니까? 미국에 가면 텍사스 쪽 있죠, 그죠? 남부지방, 멕시코 이런 데는 엄청나게 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화가 이제 우리는 꼭 옷감으로만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옷감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로프 만드는 거, 다른 천 만드는 데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은 물론 재배 면적이 뭐 엄청나게 줄은 상이긴 해도 그래서
목화는 맨 처음에 우리가 목화 이전에 있었던 섬유류 작물들은 왕골, 닭풀 뭐 이런 나무에서 뽑아내는 나무 껍질에서 뽑아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죠? 왕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산입니다. 약간 물이 좀 있는 습지 같은데 자라는 이 풀이 있어요. 이게 섬유 역할을 해.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했고, 그 전에는 이제 칡 있죠, 칡을 가지고 옷을 만들기도 하고, 뼈들을 이제 골격을 만드니까, 그죠? 그 다음에 칡 잎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기도 했어요.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뭘 해요? 바나나로 잎을 가지고 뭘 해요? 집도 짓고 위에 덮기도 하고 다 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왔었다. 그러나 지금은 섬유가 원체 멋진 것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과거의 것들은 지금 올드 버전은 거의 다 디스피어 됐다. 지금 여러분 MZ 세대는 상상을 못하죠. 그런 시대. 단지 취미로 유튜브 한다 하면은 뭡니까? 칡 많은 데 가서 잘라서 내가 텐트 치고 하면은 인기 있죠, 그죠? 그런 용도로나 쓸까? 지금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별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여기까지 작물도 그러하다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